그 세포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똑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세포를 마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보면, 집이나 건물들을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소방소나 뭐 우체국하고 똑같은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건 똑같죠. 예를 들어서 창문이 있다거나 또 화장실이 있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기능에 따라서 구조와 기능이 약간씩 달라요. 또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건 정자세포 30 마이크로 세제곱미터예요. 마이크로 1 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라고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예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에요. 1미터예요. 100만 분의 1미터. 그러니까 100만, 예를 들어서 세포가 1m다. 세포가 1m라고 가정하면은 100만 미터는 어느 정도냐? 100만 미터니까 1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10만 킬로미터. 확대를 하면 정자는 30, 적혈구는 100. 고등 생명체로 갈수록 백혈구에 비해서 적혈구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백혈구 수보다 적혈구가 500배 많아요. 근데 이제 하등동물로 갈수록 백혈구 1이면은 적혈구가 100개, 또 백혈구가 하나인데 적혈구가 50개. 그래서 하등동물로 갈수록 이제 적혈구 수에 비해서 백혈구 수가 적거든요. 근데 인간은 백혈구 수에 비해서 적혈구 수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산소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인체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미생물이나 인간이나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과 미생물, 그러니까 고등동물을 갈수록 가장 큰 차이점은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질병에 있어서도 많은 질병들이 에너지 생성을 잘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잖아요. 그죠? 암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 있잖아요. 또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죠. 심혈관 질환하면 뭐가 문제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심해져요. 심혈관 질환 3배 정도 많거든요. 또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죠. 당뇨가 왜 문제가 돼요? 피가 끈끈해지니까, 그죠?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질병,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우울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정서 반응도 제대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치유에 있어서도 에너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무슨 약물을 먹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순진한 이야기고 자기 몸을 너무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림프세포 130, 호중구 제일 큰 게 뭐예요? 난자세포예요. 엄청 크죠? 이런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분열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기가 정자는 30인데 난자는 뭐예요? 단십 100만, 400만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거죠? 부피적으로? 4만 배 큰 거예요. 10,000배 큰 거예요. 10,000배. 부피가 1만 배 큰 거예요. 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상 더 커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심리적인 요인조차도 심리적인 요인조차도 항상 물질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뇌세포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잘하면 되죠.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소박한 생각이죠. 한 2000년 전에 그죠? 소박한 생각이고 답을 얻기가 어려운 접근은 항상 물질적인 토대를 항상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개념, 이 확산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확산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물이 있는데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잉크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렇죠. 제가 이 녀석 보고 야, 이거 퍼져라. 부탁이야. 플리즈. 해가지고 퍼진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저절로라고 그랬어요. 그걸 자발적이라고 표현해요. 자발적. 저절로. 이걸 장자는 무의자연인 거겠어요. 자연. 자연이 그렇게 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울개가 오늘 많이 쓰이는 지울개를 제가 여기 놨습니다. 그리고 이 지울개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네. 제가 야 이렇게 막 힘을 줘야 내려가는 건 아니죠? 네.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가요. 이거 자발적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잉크가 퍼지는 걸까요? 가벼워서요? 네. 커서요. 잡아당겨. 네. 좋은 밀도가 달라서 그렇지 않나요? 밀도가 달라서. 네. 좋은 의견이네요. 다 맞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온도가 있으면 온도라는 건 곧 분자의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자의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걸 이제 분자 모형도로 이렇게 그릴게요.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이 분자예요. 그러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도는 게 있어요.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회전 운동. 또 스프링인데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진동 운동. 또 중심축이 있는데 중심축을 기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병준 운동. 누구예요? 병준 운동? 누구예요? 손 드세요. 병준 운동. 아,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 영진 운동. 왔다리 갔다리. 중심축을 왔다리 갔다리. 다 같이 배웠어? 혼자 배웠어? 다 같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바꿔보고 혼자 훌륭한 학생이지. 그 우리가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 우리가 쓰는 온도 섭씨죠? 섭씨. 섭씨 온도의 기준이 뭐예요? 끓는 점. 네, 뭐가 끓죠? 물이 끓는 점을 몇 도로? 100으로 잡았죠? 또 기준이 뭐예요? 물이 어는 걸 0도로 잡았어요. 그죠? 이거는 인간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임의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자의 운동이 정지하는 온도가 있어요. 몇 도냐면 마이너스 273도예요. 마이너스 273도씩. 이걸 절대 온도라고 그래요. 0K라고 그래요. 0K. 절대 온도. 네, 절대 온도가 0K예요. 0K는 섭씨 온도는 몇 도예요?
마이너스 273도예요. 오케이가 예, 0K입니다. 0K. 그 우주 공간은 몇 도일까요? 온도가? 우주? 마이너스 영도. 0. 0K. 우주는 3K예요. 3K는 섭씨 몇 도예요? 700. 0K가 마이너스 273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3K는 몇 도예요? 거기 3. 예? 아니 0K가 273이에요. 그럼 1K는 몇 도예요? 1K. 1K는 마이너스 272도죠. 2K는 마이너스 271도예요. 그럼 3K는 몇 도예요? 270. 마이너스 271도씨예요. 아니요. 0도 0도 70. 네? 아, 270도. 70이죠. 270.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겨울에 춥잖아요? 막 마이너스 40도씨? 마이너스 40도씨가 몇 K일까요? 몇 K일까요? K는 273 플러스 C예요. 그죠? 공식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도씨는 몇 K예요? 200. 아니지. 230. 233. 233K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는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우주 공간의 평균에 비해서.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물방울을 딱 넣었지만 이 물방울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얘들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해서 확률적으로 골고루 섞이는 게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현상이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오묘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자체가 신비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또 여기 온도가 있죠, 온도? 15도씨, 25도씨, 35도씨, 템퍼리처, 섭씨 셀시우스예요. 그런데 똑같은 분자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확산 속도도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날씬한 사람이 달리기를 잘해요? 뚱뚱한 사람이 달리기를 잘해요? 날씬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이 가로축은 몰리큘라 매스예요. 분자량이거든요. 분자량. 분자량은 분자의 크기예요. 분자량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릴 때 분자량은 뭘 합한 게 분자량이었죠? 원자. 그렇죠. 원자량을 합한 게 분자량이었죠? 네. 그죠? 분자량은 원자량을 거의 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다 그러면 H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1이었죠? 그래서 2개니까 2 곱하고, 그죠? 산소는 얼마였죠? 원자번호 8번이니까 2개 16이었죠? 하면 얼마였죠? 네, 18이었어요. 그죠? 분자량. 근데 그냥 분자량 18 하면은 뒤에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를 붙여준 거예요. 달톤이라고. 달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1달톤이라는 건 뭐예요? 수소 원자 하나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 킬로달톤은 뭐예요? 킬로는 10의 3승이죠? 1000배. 그러니까 이게 분자량이 커질수록 이게 확산 속도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네? 분자량이 커질수록 점점 느려지죠? 네, 확산 계수, 확산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뭐 작은 분자들, 우리 몸의 그 70%는 뭐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확산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빠르겠죠? 분자량이 작잖아요. 근데 고분자는 막 수백만, 수천만이 된단 말이에요. 수백만. 이런 거는 확산 속도가 느리겠죠. 그죠?
이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H2O의 확산 속도 2000이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분자량이 점점 커질수록 높아져요, 작아져요?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는 코끼리라고 해서 세포가 점점 코끼리만큼 커진가?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확산 속도에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분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그렇죠.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대사하는데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 이상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고도화도 추구를 해야 되지만, 그죠? 너무 고도화를 추구하다가는 이게 분자가 확산이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도 서울 그만 키워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서울 많이 키워도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기본 단위들, 뭐 시장 있고, 뭐 소방서 있고, 의식고 있고, 똑같은 기본 단위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프로카리ot, 이거는 원형세포, 유카리ot, 이거는 진핵세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크기, 셀 사이즈에 비례해가지고 확산 속도가 달라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아시면 셀 사이즈가 뭐라고? 세포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제 확산 거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많이 걸려. 세크잖아요? 시간이 점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점점 많이 걸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는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와 각각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체에 있어서 그 세포의 환경은 뭘까요? 대표적인 게 세포가 있어요. 세포 바깥에 뭐가 있죠? 네, 세포 바깥에. 세포 외 환경. 네, 세포 외 환경이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온도. 네, 물질적으로. 그렇죠. 혈액이죠? 네, 혈액, 혈액. 그죠? 혈액. 그죠? 혈액과 그래서 이제 세포는 사실은 이 혈액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이라는 환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세포로 보시면 돼요. 이게 50쪽에 100쪽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피가 깨끗하면 다 치유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왜냐?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이 깨끗해지면은 세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물질과 에너지가 계속 교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액이 깨끗해지면 노폐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시냇물에 흘러가듯이. 그죠? 시냇물에 노폐물이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인체 세포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피를 뽑는 거예요. 피를 뽑아가지고 그 성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나 이제 그거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하면은 이제 세포 내에 있는 성분들을 분석을 하는. 그런데 이 세포 환경이 그 혈액 환경, 세포 환경이 세포와 이렇게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써요? 디퓨전.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은 특별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확산은. 대표적인 게 물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확산에 의해서. 또 하나는 선택적인 확산이 있어요. 어떤 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게 이런 통로가 있어가지고 쉽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통로가 있으면 낫겠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그 패시브 트랜스포트거든요. 수동 수송이에요. 수동 수송. 그 다음에 여기는 액티브, 예, 능동 수송이에요. 능동이란 말은 뭐냐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ATP라는 게 에너지가 써요. 그래서 ATP가 가해지면 뚜껑이 열리면서 얘가 딱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음식 자체를 흡수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단백질 필요량의 90%가 소화기관에 관련이 있거든요. 실제로 면역이나 근육에는 10% 미만이에요. 단백질 필요량. 그래서 뭐 육체 노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물론 뭐 10%그 정도 먹으면 되지 뭐 2배, 3배 이렇게 먹는 건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저 밑에 이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